지수 발표에 흔들리는 비트코인. 그러나 우리는 결의를 다져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유니브입니다. 오늘의 시황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5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7.2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인데요. 실업률은 4%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 나스닥 시장이 반응했느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자마자 빠르게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도 72K를 뚫라 했는데 거기서 바로 고꾸라지면서 70.6K까지 찍고 지금은 72.4K에서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가격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단은 포지션을 덜어냈습니다. 전부 다 익절을 했고 그래서 현재 총 시드는 35만 7천 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포지션을 잠시 내려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다시 포지션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포지션은 들어가자마자 실시간으로 바로 텔레그램 방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제 포지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지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2K에 있는 매도벽을 결국에는 뚫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매도벽이 견고하게 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밑에서 확인을 할 게 더 많았습니다. 1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 시장가 매수는 계속 들어와줬지만 지금 가장 큰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가 매수가 다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또한 모든 오도의 수와 개미들의 매수의 경우에는 늘어났는데 이 큰 금액의 매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에서 매도 압력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오르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익절을 한 이유도 이거 혹시나 몰라서 제가 지표 발표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익절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발표가 긍정적 영향이냐 부정적 영향이냐 그리고 앞으로 FOMC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반응한다는 것 특히 나스닥이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하락이 나온 이유가 부정적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큰 이벤트 자체는 오늘로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 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71K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만약에 70K까지 어떻게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나오고 있고 미체결도 많이 나온 상황에서 하락이 나왔음에도 미체결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오히려 하락하면서 미체결이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산 맵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상승을 하면서 72K 구간에 있던 청산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때 생긴 밑에 청산 물량들 지금 이쪽에 있던 부분이랑 이쪽에 있던 부분들도 역시 함께 갈려 나갔습니다. 다행히 70.6K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밑에 쌓여있는 더 두꺼운 청산 물량을 청산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에서 청산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청산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특히 롱 포지션 청산이 숏 포지션보다 청산이 더 많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롱 포지션이 1,500만 달러 그리고 숏 포지션이 500만 달러 청산되면서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롱이 많이 청산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잘 가던 알트들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다만 역시 밈코인의 지금 가장 대표주자 브렛은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보이는 코인은 없고 W, 파일코인, 세이, 티아,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수이 뭐 이 정도가 보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올랐던 것도 다 떨어졌죠.
카스, 유니파이, 낫코인, 페페 이렇게 다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이 알트들이 좀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비트 도미넌스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비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지금 오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행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온다면 물론 테더로 들어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흡성을 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거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금 수상하다고 느낀 게 바로 이더리움에서 느꼈었는데요.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을 했고 더 많은 이슈로 더 좋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가 오르는데도 적게 오르고 떨어지는데도 적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오를 때 적게 오른다는 게 하락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교차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시황을 확인하고 나서 더 상세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다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채굴자들은 매도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직전 대비 0.79% 하락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낮아질 경우 저렴한 장비로도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단가도 저렴해집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67,00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찾아온 크립토 윈터 당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또한 2023년 1월까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이 채굴 난이도 상승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생산 비용도 올라간다는 뜻으로 매도 압력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채굴 난이도의 하향 조정에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매도에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비트코인 시장이 문이 열린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비트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중국 국적의 계정을 등록할 수는 있다는데요. 다만 국가가 중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민의 암호화폐 투자 및 자국 내 채굴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가 아니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에서 금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비트코인 환경 영향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생한 해시율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암암리에라도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비트코인 강세장이 계속된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는데요. 전 세계 유동성이 100조 달러에 육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이 전망했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은 최근 비트코인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대에서 7만 달러대까지 상승하기 직전인 2020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입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덕분 그리고 ETF 덕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목요일 2억 177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18일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입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은 150억 5600만 달러로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자금 유출을 겪는 펀드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순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록이 18일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분에서 역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맞았습니다. 정말 흔한 패턴이죠. 더블탑 패턴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W자를 그리면서 더블탑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이 70K 구간에 있던 지지 구간을 뚫고 난 다음에 67K를 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 무조건 확신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워낙 상승 흐름이 좋았고 72K까지도 뚫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하락의 촉매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반등이 크게 못 나오고 있고 71K를 못 지켜준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구간은 내가 70K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느냐인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다음 지지 구간인 68K 구간과 67K 구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하락적으로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면서 횡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이죠. 이 전체 횡보 기간을 놓고 보면 거의 3, 4주에 달하는 횡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 구간에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원래 이 상승이 74K, 75K, 76K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로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갑자기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세로 돌아간 다음에 FOMC를 맞이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로 FOMC를 맞이하는 거면 그때 당시에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어도 그 이전까지의 흐름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나스닥의 영향도 역시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이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동안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코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와 매도의 어떤 힘겨루기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이런 식으로 V자로 반등을 하면서 72K를 뚫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긴다는 거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래량이 안 터져주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CBD 파이어 차트에서도 봤듯이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시장가 매수가 매우 떨어지고 있고 개미들도 많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등을 기대하기 현재는 좀 어렵지 않나. 익절도 많이 나오면서 매도 압력도 상당히 세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계속해서 시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